성경 연구회 등 소모임, 종교 행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178만 명이 3차 등교에 들어갑니다. 예, 코로나19 이제 뇌가는 수도권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쿠팡으로 옮겨가더니 이번에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교회 소모임으로까지 옮겨왔습니다.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닐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끝이 아닐 것 같다고 얘기하는 근거는요. 무증상자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교회 소모임발 집단 감염 사태의 특징은 무증상자가 71%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진 나온 10명 중에 7명은 증상이 없어요. 결국 검사 안 받았으면 그분들 한 10명 중 7명은 그냥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증상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감염자들이 상당히 있을 거다 해서 끝이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인천 교회 소모임발 집단 감염 사태 더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시죠. 차의과대학 전병률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차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전병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전국에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여태 뭐 산발적인 감염은 있었어도 이런 집단 감염은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런 집단 감염이 나왔을까? 그것도 모였던 사람의 70%가 감염되는 이런 집단 감염이 나왔을까?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종교활동, 주일 예배 그런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활동이 지금 같이 전제가 돼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최근에 학원발 그 강사 감염 시에도 교회에서 두 곳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경우에도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질 않았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듯이 예. 네, 이 일반적인 종교 행사에서는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염자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네. 이렇게 이제 뭐 부흥회라든지 성경 공부 이런 소규모 모임의 경우에 이제 그러한 조치들이 미흡하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동안 쭉 지적이 되어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역시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소규모 모임을 하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확진 환자들이 다수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활동도 차이가 있다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뭐 종교 시설 관련 이렇게 묻기에는 좀 차이가 이번에 있었다는 말씀, 특성이 있었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모임은 주일 예배와 다르게 친밀한 몇몇이 모이니까 네. 마치 우리가 카페에서 친구 만날 때 아니 마스크 끼고 왔다가도 친구 만나서 대화할 땐 벗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벗었던 거예요, 소모임에서는. 맞습니다. 네. 게다가 여기서는 찬양도 부르고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러면서 비말은 더 튀었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께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또 마이크에도 이제 비말이 묻고 그러면서 이제 다수의 접촉자들이 감염이 되고 그런 경우로 이제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가 관리 철저히 하고 있는 코인 노래방이요. 네네. 거기가 전파에 아주 위험한 환경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코인 노래방 환경하고 비슷했다고 보면 돼요. 특히 지금 소모임 장소들이 지하, 환기 잘 안 되는 곳 이런 곳들이 많았던데. 네, 일단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된 환경에서 그리고 또 비말이 잘 전파되는 그런 찬송 그런 행위 등을 통해서 이 주위에 이 사람들에게 바이러스의 전파가 상당히 용이한 그런 환경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증상자 비율이 높은 그건 뭐 젊은 사람들이 많았던 걸까?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여기만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비슷한 평소 이유와 비슷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쿠팡도 마찬가지고 학원발, 이태원발도 마찬가지고요. 네. 조사를 해보면 무증상 감염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에 이 소모임을 통해서 확진된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70% 정도가 무증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늘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만이 이 질병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인천 교회 소모임발 전 집단 감염도 결국 이태원 클럽에서부터 건너서 이렇게 온 거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따진다면 네. 그 고리 중에서도 지금 무증상자들이 어딘가를 막 활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만 모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태원발 이전에 또 구로 그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지역이 이제 서부 지역으로의 이 코로나 감염의 확산 그 시발점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우리 지역 사회에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을 통해서 쭉 확산이 되다가 어디선가 이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예. 그때 이제 집단 감염의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구로 콜센터면은 옛날 얘기잖아요. 네, 이미 그 당시부터 이 구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천, 부천, 부평 지역에서 출퇴근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죠. 네, 그때 이미 이 감염이 서서히 확산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좀 거슬러서 왜 그 유독 수도권 중에서도 지금 서부 지역이 많은가를 그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계시는 거. 구로까지 네. 건너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이 서부 지역에서 수도권의 그 이 직장 동선에서 네. 무증상 감염자들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지금 키워드는 계속 여러분 무증상입니다. 무증상. 네. 여러분 주변에도 증상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확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기억을 하시고 그 전파의 양상을 지금 보면 좀 꺼지는가 하면 또 터지고 꺼지는가 하면 또 터지고 근데 분명 집단 감염이긴 한데 지난 신천지 때처럼 또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고 이태원 클럽도 그랬고요. 쿠팡도 그랬고요. 그거는 네.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태원발 또 쿠팡발 이런 감염이 확인이 되더라도 그 평상시에 그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분들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이제 차단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이 대구 영북 지역에서 신천지 발 그 확산 양상은 예. 우리가 초창기여서 예. 이제 그런 그 이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 좀 미흡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은 지금 이 상황과 대비가 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네. 부정적인 쪽으로 보자면 네. 결국 잘 안 잡히고 깨끗하게 안 잡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태원 잠잠해지면 쿠팡 터지고 쿠팡 잠잠해지면 소모임 터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는 우리가 이제 함께 생활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생활 패턴이 예. 코로나 발생 이전의 생활 패턴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지금 사실은 마스크 계속 끼느냐고 날도 더워지는데 좀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얘기는 계속 끼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으로서는 마스크와 손 씻기 예. 이것만이 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것이 답답하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코로나에게 지는 그런 양상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쭉 간다는 생각으로 마스크 그냥 생활화하고 그냥 이제 몸처럼 생각하고 내 몸처럼 생각하고 가라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태원, 쿠팡 또 이번 인천 교회 소모임까지 번지면서 수도권만이라도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면 어떠냐라는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전병률 교수님은 어떠세요? 사실상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예. 또 생활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예.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고들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과 관련돼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증상이 생기면 출근 안 하기, 사람 많이 모인 곳 가지 않기, 사실은 거리두기. 그래요. 같아요. 이 원칙은 어느 상황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져야 됩니다. 예. 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흥업소의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네. 다수의 모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강제적 이 봉쇄 정책이
가미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당분간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활이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 정부의 이런 통제권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개인인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나오셨던 엄중식 교수님은 수도권만이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즉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개인 의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네. 사이에서 좀 의견이 분분하네요. 전 교수님은 어차피 지금 계속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네. 생활 방역 유지하되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자 이쪽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전문가들도 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의견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의학을 한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엄 교수님 같은 분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의 증상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위중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또 같은 말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방역이나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똑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다만 어느 정도 더 이 말로써 또 강함을 주느냐 아니냐 요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어차피 말 차이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용어를 쓰는 건 어떤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활방역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혼란을 일으켰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로 그 용어를 좀 일어나는 것이 이 코로나19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더 바람직하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클럽, 물류센터, 콜센터, 뭐 종교 관련 소모임 지금 이렇게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 집단 감염지로서 여기 또 걱정됩니다 하는 다른 곳이 있다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등교 개학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 학부형도 그렇고 국민 대다수가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을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이 등교 개학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학교에서의 아이들 관리가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네. 우려했던 그런 학교 내에서의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감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들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그런 산발적인 발생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등교 개학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네. 또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 얘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그냥 내 몸의 일부다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된다. 아니, 소모임 그 친밀한 몇 명이 만나는데 지금 거기서도 이렇게 걸렸다는 거거든요. 친밀한 몇 명 만날 때는 벗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내 몸이다 생각하고 쭉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 요 이야기가 조금 섬뜩하면서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싶습니다. 그 백신 나오면 그땐 벗어도 돼요? 네, 아무래도 그 백신이라는 것이 그 유효성뿐 아니라 안전성이 갖춰진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항체 형성이 되면서 이 코로나19의 감염이 이제 막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상용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이 언제 나올래나 이제 그게 문제네요. 여기까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차의과대학 전병률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